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하락폭을 키워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1위와 2위에는 일동그룹주들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올라와 있고요. 아래로 체시스, 파미셀, 그리고 대한제당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가지 종목들 일제히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내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컸던 5가지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서는 대한제당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제당이 어제 2시 후반부근 그리고 3시경부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10.19% 상승한 3,46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한제당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장중에는 나름대로 잠잠한 흐름이 나타났다가 마지막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같은 이 제약 종목들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곧바로 일동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그룹주들은 어제 개장 직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이 두 종목 모두 다 상한가 내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당뇨병 치료제 임상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일동제약이 먹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이 당뇨병 후보 물질의 국내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일동그룹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동제약의 이러한 후보 물질 안전성 및 내약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임상 일상시험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 약을 한번 복용을 한 뒤에 안전성과 내약성 그리고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당뇨병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적인 시선 그리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당뇨병 그리고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 시장의 트렌드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피델릭스, 랩지노믹스, 나우아이비, 클리노믹스와 포스코 DX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클리노믹스만 먼저 보도록 하죠. 네, 클리노믹스 17.14%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2,905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클리노믹스는 혈액 기반 대장암 조기 진단 서비스인 콜로네이 IQ를 유럽 시장에 진출을 시킬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왔고 이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추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 체크포인트로 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는 이슈가 있죠.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1.03% 오른 58,8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급격하게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상승률이 1%대로 제한이 됐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로 우선은 피델릭스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피델릭스가 21.66% 오른 1,719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요일 밤에 시간에 거래해서 종가보다 1.49%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제 개장 직후까지는 잠잠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경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는 2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가장 빠르게 나왔었던 최신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5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피델릭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등 반도체 강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3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약 54조 7천억에 달하는 새로운 국가 지원 투자 펀드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업계의 관측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오히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부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델릭스는 중국의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스믹과 이 플래시 메모리 부문에서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고 있고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인 동신반도체 주식 유한공사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몰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측에서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도 불거졌다는 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고요. 또 그 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이슈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화웨이가 출시를 한 이 최신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를 해체해서 분석한 결과 이 중국 반도체 기업인 스믹이 개발을 했던 7나노미터 공정 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피델릭스가 이 기업과 함께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부각이 됐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관성 때문에 피델릭스가 주목을 받았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랩지노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가 5.35% 오른 6,1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랩지노믹스는 미국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에 부각을 받았고 따라서 주가도 저렇게 5%대 강세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암정부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에 참여를 하는데 랩지노믹스는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암 진단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랩지노믹스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재 소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암 진단 LDT 도입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또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불거지면서 랩지노믹스 5.35% 오른 6,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중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미나캐스터와 함께 수급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라온텍, 브리즈텍, 넥스틸, 퓨처캠, SPG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부터 분석을 해보자면 어제 본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했던 섹터들, 로봇, AI, 바이오까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그대로 유입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살펴보시면 라온텍과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를 장마감 이후에 들고 온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본장에서의 강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점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짧게나마 상승 이유들 조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브리즈텍은 어제 본장에서 AI 기술 서비스 개발 분야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모멘텀이 그대로 유입이 됐고요. 미국 전역의 병원에 의료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뉘앙스 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본장에서도 유입이 됐었는데 이 소식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영향을 끼치면서 9.96% 상한가를 추가로 기록을 하면서 9,3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지금 넥스틸도 함께 살펴보시죠.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장마감 이후에 지금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 밖의 호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에 역시나 9.95% 상승을 하면서 1,06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단기 매출에서는 4,132억 원, 영업이익에서는 1,33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호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지금 라온텍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종가는 2.44% 빠진 8,41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9.99% 상한가를 거의 꽉 채워내면서 9,25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해당 공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국책과제에 라운텍이 초소형 XR 글래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의 주간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밝혀졌는데요. 총 수행기간은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42개월간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106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엄청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9.99% 상한가를 기록하며 9,25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퓨처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은 정규장에서 1.66% 상승을 하면서 11,67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7%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12,53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전립선암 치료 후보 물질 FC705가 미국 임상 일상실험 결과에서 1차 지표를 충족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이 해당 물질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 임상 2회 이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소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함께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EM플러스, 유틸렉스, 나이백, 루닛, 그리고 자익의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EM플러스와 루닛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특별한 이슈를 장마감 이후에 들고 오진 않은 만큼 특징주로는 EM플러스와 루닛만 살펴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순위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M플러스 함께 살펴보시죠. 7.24% 하락하면서 종가를 6,66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EM플러스의 하락 이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이 11월 17일로 재변경되었다는 공시를 올렸는데요. 이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공시한 납입 예정일이 8월 2일이었는데 몇 번이나 재변경 공시가 뜨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 심리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7%대 하락을 하면서 6,000원대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루닛도 함께 살펴보시죠. 루닛 같은 경우에는 3.41% 하락을 하면서 22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의 소유 주식 수가 줄어들었다는 공시를 밝혔는데 이 소식에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내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오늘은요,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수급 특징주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특징주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뒤이어서 시간의 특징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 특징주로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9월 초에 그 엔비디아향 HBM 사업이 퀄을 통과했다고 계약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정말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월 외국인 국내 시장에서의 매도량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량이 많은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HBM 사업의 회의론이 불식되는 소식과 함께 최근에 DRAM 가격의 반등에 따른 메모리 업황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 보고서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의 그런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9월달 그 어닝 시즌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그 업종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에 조금 더 베팅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익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로는 루닛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루닛은 말씀해주신 대로 그 대표 의장의 지분 축소 소식에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의료 AI 플랫폼 사용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그 성장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성장이
성장성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대표이사의 지분 축소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적인 그 사유로 인한 지분 출회였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수급 특징주로는 삼성전자 알아봤고요. 시간의 특징주로는 루닛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에서 루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모멘텀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대로 좋게 바라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삼성전자와 루닛의 주가 흐름 오늘도 저희 증권통과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전일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9월 리스크가 오냐 안 오냐 이러한 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대응하시기가 또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보시면서 손실도 조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환절기인 만큼 감기도 조심하세요.